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정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정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정사는 사실 문법적으로 볼 건 많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다만 이제 한정사는 우리처럼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한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어의 구조가 훨씬 쉽고 명확해져요. 한정사를 알고 내가 자기 수준에 어려워하는 문장에서 그 한정사를 문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걔가 한정사임을 내가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면 내 수준의 어려운 문장들을 분석할 때 한결 수월해져요. 한정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품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정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가장 중요한데 얘는 형용사에 들어가는 애예요.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죠.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 한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형용사예요. 서술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보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용사가 영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이 있고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이 있어요.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해요. 이걸 명사 앞에 위치했다고 해서 전치 수식이라고 그러고요.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되면 얘들은 명사 뒤로 가서 수식해요. 이걸 후치 수식이라고 해요.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는 절이 되든 구가 되든 아무리 길어지든 얘들은 한국어에서는 무조건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엔 전치 수식이 이해하기 쉬울까요? 후치 수식이 이해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한국어와 같은 전치 수식은 이해할 것도 없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후치 수식은 어렵겠죠. 왜? 한국어가 다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한정사들은 전치 수식 기능만 갖고 있는 형용사들이다. 그리고 얘들은 영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처럼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한정사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본 적 없으시죠? 대다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랑 같이 이제 기본적인 문법 강의가 끝나고 나면 라이브로 독해 강의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운 문법을 어떻게 문장에서 적용하고 이게 문법과 영어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믹스되는지를 함께 볼 거거든요. 한정사는 그때 한정사가 굉장히 고마워져요. 한정사에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의문형용사, 부정형용사가 있어요. 관사는 언이 있고요. 더가 있죠. 언을 뭐라고 그러죠? 부정관사. 그죠? 부정이란 말은 뭐예요? 나쁜 뜻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관사는요. 정해진. 그쵸? 이게 부정관사죠. 뭐 예문이 있어요. I know a girl 이렇게 써요. 이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한 소녀를 알고 있다죠. 나는 어떤 한 소녀를 알고 있다. 근데 이 문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받을 때 the girl is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러면 여기서 the girl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여자, 이 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해진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I know a girl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문장이 시작되는데 a girl 이래요. A girl is blah blah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의 a girl은 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소녀와는 또 다른 소녀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부정관사라고 그러고요. 앞에서 한번 언급해서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정해졌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정관사라고 불러요. 관사는 우리말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에 없어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한국어에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에 없는 개념들이 있어요. 한국어에 없는 개념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서서히,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요. 서서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더라. 그죠? 관사도 마찬가지예요. 관사도 이거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요. 우리말이 없지만 정관사는 정관사토는 앞에서 한번 언급되었거나 정해진 아니면 정해진 사람들 이런 것들에 쓰이는 거고요. 어나 어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정도다. 그쵸? 다음 소유격. 소유격은 my, your, his, her, their 이런 애들이죠. 얘들 어디 나와요? 인칭 대명사의 격의 변화에 보면 그쵸? 인칭 대명사의 격 변화 우리 외우잖아요. I, my, me, my.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소유격들 my, your, her, its, our, your, their 의문사 후수도 있네요. 어쨌든 이 얘들 의문사 후수는 빼고요. 어쨌든 요 애들이 뭐가 된다? 소유격이 된다. 그쵸?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시형 용사. 지시형 용사는 this나 that을 얘기해요. this와 those, this와 those는 this와 that의 복수 형태죠. 그쵸? 얘들은 단독으로 쓰였을 땐 명사가 돼요. 하지만 얘들이 뒤에 형용사를 달고 있으면 그쵸? 아니 명사를 달고 있으면 그때는 한정사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This is a pen 이랬어요. This is a pen. 그러면 this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is가 나왔죠? is는 동사죠? 동사 앞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주어. 그러니까 명사가 되죠. 이때의 this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This pen is green 그랬어요. This pen is green. 그죠? 그린색이잖아요. This pen is green. 그럼 this는 똑같이 this지만 앞에 뒤에 오는 펜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얘네가 뭐다? 한정사다. 그쵸? 그리고 의문형 용사. what이나 which가 있어요. what은 의문사지만 얘가 의문 부사일 때도 있고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고 의문 대명사일 때도 있죠. 그쵸? 이거 가만히 보세요. 얘들도. 의문 대명사, 명사죠. 의문 형용사, 형용사죠. 의문 부사, 부사죠.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품사를 이해해야지만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의문 형용사 언제 써요? 어떤 무비, 어떤 무슨 영화, what movie 이렇게 쓰잖아요. 무슨 영화, 그죠? 어떤 영화, which movie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정 형용사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형용사라는 의미죠. 그쵸? 얘들도 단독으로 쓰였을 땐 다 하나의 명사처럼 쓰여요. 그땐 부정 대명사가 되죠. 정해지지 않은. No, every, some, any, each, either, neither, another, most. 그죠? 얘들이 한정사의 종류예요. 한정사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가 될 거예요. 같이 하시면. 근데 한정사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은 뭐냐? 한정사는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 두 개 이상 함께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한정사가 한정사는 여러 개의 하나의 명사를 여러 개의 형용사가 수식할 때 한정사가 끼어 있다면 한정사는 가장 앞에 위치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my a sister가 있어요. my a sister가 있는데 my a sister 틀린 문장이죠. 왜 틀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그러면 막 읽어봐. 막 읽어보다가 왠지 입에 거슬리는 애를 이렇게 찍어요. 그죠? 시험 볼 때. 저도 그랬거든요. 요새 학생들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해보면요. 근데 그건 우리 같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공부량이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원어민들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원어민들은 계속 듣고 그 언어만 썼으니까, 야, 우린 이렇게 안 써. 하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문법적인 지식들이 바탕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예의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My sister 왜 틀렸을까요? my가 한정사죠.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소유격이고 어가 관사잖아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다 뭐다? 한정사다.
한정사는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두 개 이상 못 쓴다. 그리고 여러 개의 형용사가 단독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 한정사가 껴있다면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라. 그쵸? 이 문장도 틀렸다. 왜? 관사와 소유격을 함께 썼으니까. 그쵸? 아래 문장 볼게요. A girl. 어는 한정사죠. 얘는 명사죠. 그쵸? 이 사이에 형용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pretty, cute, and nice girl. 그쵸? pretty 단독 형용사죠. cute도 형용사죠. nice도 형용사예요. 그쵸? 예쁘고 귀엽고 착하기까지, 나이스하까지 한 girl. 그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개의 단독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 한정사가 껴있다면 어떻게 하라? 가장 앞에 와라. 그럼 한정사는 여러 개의 형용사의 한 종류인데 전치 수식의 기능만 갖고 있고 여러 개의 단독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 한정사가 끼어 있다면 제일 앞에 위치해라. 그리고 두 개 이상 쓰지 말아라. 라는 게 문법적인 제한이에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이 한정사 앞에 위치할 수 있는 형용사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론적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얘가 한정사는 제일 앞에 위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들 앞에 위치하는 형용사 덩어리들이 또 있어요. 걔들을 뭐라고 부른다? 한정사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치 한정사라고 불러요. 그죠? 웃기죠? 뭐 이런 거 많아요. 우리 머리에 전두엽 있죠? 전두엽. 들어봤죠? 앞에 있어 전두엽. 근데 얘 앞에 있는 전두엽이 또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전두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전두엽 앞에 또 전두엽이 있어요. 걔 뭐라고 불러요? 극전두엽. 그죠? 그런 개념들이죠. 얘네가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정사 앞에서 위치할 수 있는 또 다른 한정사. 얘들도 다 뭐란 얘기예요? 형용사란 얘기예요. 원래 한정사는 여러 개의 단독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한정사가 껴있으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제일 앞에라고 했잖아요.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한정사 앞에서 그 뒤에 있는 한정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존재하더라. 걔들을 뭐라고 부른다? 문법적으로 전치 한정사로 부른다. 전치 한정사의 종류에는 all, both, half, such one, many 배수에서 분수가 있다.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아래 문장 볼게요. 문법적인 건 특별하게 없죠. 그죠? 문법적으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한정사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한정사가 고맙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한정사가 고맙기 때문에. 왜 고마운지는 나중에 볼게요. my friend. 틀린 문장이죠. 왜? 얘 한정사, my 소유격 한정사죠.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못 써요.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어떻게 표현한다? a friend of min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이중소유격이라고 그러죠. 왜? 얘들이 한정사 두 개를 사용할 수, 두 개를 문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 대명사라는 게 있죠. mine, yours, his, hers, ours, yours, theirs. 그죠? 얘들을 이 이중소유격 만들 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is this book. 우리말로는 돼요. 그죠? 그의 이 책, 그의 이 책, 그녀의 이 책, 그녀의 그 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데 영어에서는 안 한다. 왜? his, this 한정사죠. 그죠? his는 소유격, this는 지시형용사. most of the people 얘도 most도 부정형용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를 얘들 두 개 같이 못 쓴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 most는 여기서 형용사. 그죠? most는 형용사. almost는 뭐야? 부사. almost 비슷해 보지만 얘는 부사예요. most는 형용사. 그죠? most는 형용사. 그죠? the most는 최상급이죠. 얘는 최상급 표현이고요. 다음 볼게요. these는 뭐예요? 치시형용사. all 부정형용사. 함께 쓸 수 있다 없다? 아니지. 얘는 all은 뭐예요? 전체 한정사죠. all, both, half, such and many 배수에서 분수.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한정사니까 한정사 뒤에 있을 게 아니라 얘처럼 앞에 튀어나가서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죠? is both hands. 이것도 마찬가지죠. all, both, half, such and many 배수에서 분수. 뭐다? 전치 한정사. 전치 한정사는 뭐예요? 한정사 앞에서 한정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half, all, both, half, such and many 배수에서 분수. 뭐다? 전치 한정사.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어학자에게 한정사는 매우 고마운 존재다. 그쵸? 왜?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한정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반드시 명사를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정사는 형용사죠. 형용사와 명사가 붙이면 얘가 더 세요. 그러니까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명사에 형용사가 붙어요. 그럼 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얘에 또 형용사가 붙어요. 얘도 명사가 되죠. 그죠? 다 같이. 뒤에 있는 놈한테 흡수되는 거죠. 이 앞에 만약 부사가 붙어 있어요. 얘도 명사가 되는 거죠. 결국 한정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한정사부터 뒤에 한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까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명사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문장 내에서 동사도 찾을 수 있겠죠. 내가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동사를 정의해내야 되는데 그 뒤에 명사를 한정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명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앞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을 하겠어? 주어네. 그럼 얘는 무슨 역할밖에 못해? 동사밖에 못하겠네. 얘는 무슨 역할을? 목적어겠다.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얘들 갖고. 예문 몇 개 볼게요. This is my room. this는 뭐죠? 한정사. 배웠죠? 근데 여기서 한정사가 아니죠. 얘는 명사예요. 왜? 뒤에 수식받을 명사가 없잖아요. 그쵸? This is는 무슨 동사 어제 했죠? 비동사죠. 그죠? 저번 시간에 했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다?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다. 1형식이라면 뒤에 부사 나올 테고 2형식이라면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을 것이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my는 한정사. 한정사니까 당연히 얘가 명사란 얘기죠. 주어는 보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얘 몇 형식 문장이야? 2형식 문장. 그렇죠? 이것은 내 방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문법을 하나를 배워요. 하나를 배우면 배우고 그냥 처박아 두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거를 계속 꺼내서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꺼내서 반복. 계속 꺼내서 반복하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암기가 되는 거죠. 그냥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문장 5형식은 그냥 흩어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문장 5형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만나는 모든 문장에서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문장 형식을 정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명사를 배웠으면 그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중에 무엇은 역할을 하는지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주예가 문장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명사네. 나중에 투부정사 배우겠지만 투부정사 때부터 어려워지잖아요. 영어가. 준동사 나오면서부터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골 때려져요. 투부정사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근데 투부정사가 주어의 자리에 있어.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갖다 주어처럼 썼으니까 이땐 투부정사의 명사 적인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걸 무한반복해 가야 돼요. 다음이요. it 주어네요. 그쵸? it은 뭘로 써요? 주어 아니면 목적으로 쓰이죠. 주어 아니면 목적으로 쓰이는데 문장 대가리니까 뭐겠어요? 주어겠지. was 비동사다.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일 거야. 1형식이란 부사 나오고 마침표 찍고 끊었겠죠. 근데 얘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요? her라는 소유격이 나왔잖아요. 그쵸? 소유격. 그녀의 아이디어죠. her 아이디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명사가 되는 거죠. 소유격 한정사니까 한정사는 명사에다 표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얘는 몇 형식 문장이 돼요? 뒤에 명사 나왔으면 보호겠지. 그럼 2형식 문장이죠. 명사 보호 나왔을 때 주어는 보어이다. 형용사 보호라면 주어는 보호한 상태이다. 이것은 그녀의 생각 아이디어였었다. 이렇게 되겠죠. 오는 뭐예요? 강조의 의미로 넣는 거예요. 그녀 자신의 아이디어였었다. 그쵸? 오는 관사 뒤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얘처럼 얘는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도 한정사인데 이 한정사 소유격 뒤에서 오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사 뒤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관사 뒤에서는. 그래서 I need 난 필요해야 돼. 그죠? 뭐가 필요할까? 그죠? my가 나왔네. 주어 동사고요. 그 뒤에 my 나왔으니까 목적어죠. 동격용에 성립 안 되네. 목적어네. 그쵸? 그럼 얘는 몇 형식 문장이야?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어진 my가 한정사가 어디까지야? room까지네요. 그쵸? my own room이잖아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쵸? 3형식. 나는 필요해요. 내 자신의 방이. 그쵸? 내 소유의 방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쓰면 얘는 주어죠. need 동사예요. 그쵸? 그리고 on room. 관사 뒤에 on은 사용할 수 없더라.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I need.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능동태, 수동태. I need.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왜 능동일까요? BPP가 아니니까.
그쵸? 우리 능동태, 수동태 배울 때 배웠잖아요. 수동태는 어떻게 바꾼다? BPP로. 동사의 형태를 BPP로. 동사의 형태가 BPP인 건 몽땅 다 수동태.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닌 것은 몽땅 다 능동태. 그쵸? 정의는 단순해야 됩니다. 정의가 단순해야 우리가 반복적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명확해야 돼요. 능동태와 수동태 구별하는 거 단순하죠.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니라면 걔는 능동태. 얘는 등동. 얘는 동사인데. 그쵸? 얘가 동사인데 동사의 형태가 BPP인가요? 아니네. 그럼 얘는 능동태죠. 그죠?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 왜? 주어고 동사고 my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전체가 뭐란 얘기야? 목적, 명사란 얘기고 I와 얘와 분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 얘는 뭐야? 목적어란 얘기죠. 그리고 나중엔 이 형식 동사군들을 외울 거예요. 이 형식 동사군들은 반드시 외워야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이 형식 동사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이 형식 문장과 그 사용되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 동사를 따로 암기하지 않으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다음 볼까요? All the boys. all은 뭐예요? All boys have such a many vessel spoons. 뭐죠? 전치 한정사죠. 요 한정사 앞에 위치해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너가 나왔네요. 한정사죠. 한정사는 누구랑 누구랑? 명사랑 누구랑? 어디까지? boys. 여기까지 명사네요. 그쵸? all로 여기 수식하는 거야.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을 할까? 주어 역할 하겠죠. 그쵸? boys. s 왜 붙였어요? 복수니까. 영어에서 원형했다. s를 붙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동사와 명사밖에 없다. 명사에 s 붙었으면 복수. 그쵸? 가산명사 s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동사 s 붙였으면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그쵸? All the boys. 모든 소년들이 started. 시작했었다는 거죠. to giggle. 그쵸? 웃는 것을. 처음 웃는 것을. to giggle. 이것도 to는 나중에 하겠지만 두 가지의 경우를 갖고 있어요. 전치사이거나 to 부정사이거나. 그쵸? 근데 얘는 전치사람 뒤에 뭐 달고 놀아야 돼요? 명사. 투부정사람 뭐 달고 놀아야 돼요? 동사. 얘는 지금 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투부정사가 문장을 볼까요? 모든 소년들은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을까요? 특히 이걸 킥킥 대고 웃는 거죠. 웃는 것을 시작했대요. 얘가 어떻게 쓰였어요? 투부정사가 목적어처럼 쓰였죠? 그쵸? 목적어는 누가 할 수 있죠? 명사가 할 수 있잖아요. 명사가. 그러니까 이걸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썼으니까. 다음 볼게요. land. land. 동사네요. 그쵸?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어요. me. 목적어잖아요. me가 목적어니까 목적어 앞에 뭐 있겠어요? 그쵸? me가 왜 목적어야?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은 둘 중에 하나죠. 전치사의 목적어나 타동사의 목적어. 그쵸? 근데 얘는 타동사죠. land. 빌려주다죠. 나에게 빌려주던 주던데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문장 뭐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죠?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lend 돌려줘라. me 나에게 간접 목적이네요. 그쵸? 간접 목적어고 all the money all이 뭐죠? 전치 한정사. 전치 한정사 뭐예요? all both have such a many vessels 분수. 그쵸?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money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치 한정사 나왔으니까 얘는 뭐란 얘기예요? 목적어란 얘기죠. 그쵸? 얘 뒤에 얘랑 관계가 동격 관계 성립되나요? 안 되죠. 나와 돈이 동격 관계 성립되지 않으니 얘는 뭐래요? 직접 목적어죠. 그리고 랜드는 수요 동사에 들어가죠. 그죠? 빌려주다. 그죠? 수요 동사, 사용식 동사죠. 그리고 you've got 네가 갖고 있는 얘는 뭐죠? 얘는 주어고 have got 갖고 있는 얘는 뭐가 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얘는 관계대명사죠. 그쵸?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에 원래는 관계대명사 올려 그러면 위치가 써 있어야 되는데 위치나 대시 있어야 되는데 생략했어요.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건 나중에 배우겠죠? I 주어네요. have read, have pp야. have pp 뭐죠? 완료 시제죠. 완료. 완료 시제요. have read 읽었다는 얘기죠. 완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완료 시제는 제가 볼 땐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로 보는 게 편해요. 현재 시제로 보면 좀 영어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시제 할 텐데 그때 완료 시제 좀 다뤄볼게요. 그 완료 시제 너무 깊게 공부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완료 시제 너무 깊게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지난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시간의 누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고 자꾸만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서서히 익숙해지는 게 더 낫습니다. I have read. 난 읽었대요. 뭐를? all 뭐죠? 전체 한정사. 전체 한정사 뭐죠? all was, have, such and many, past 분수. 그쵸? 한정사 나왔네. 그쵸? 한정사 앞에서 한정사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all the stuff이죠. 그런 것들이죠. the stuff. 얘가 완료시되니까 동사죠. 예. all이 나왔으니까 all the가 나왔으니까 얘 뭐가 돼요? 명사가 되죠. 한정사는 반드시 명사 달고 쓰는 거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동사 뒷자리에 명사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목적 역할을 하겠네요. 그리고 동격관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나는 모든 것들을 읽었다. 그쵸? that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로 정의되려면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처리예요. 얘를 수식하는. 그쵸? That has been written. 이건 뭐야? have pp. 아까 have read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have read.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 왜?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have been read라면 얘가 수동태였을 텐데 pp가 아니니까 얘는 능동태예요. 그러면 all the stuff has been written이죠. has been written. 이건 뭘까요? 수동태죠. BPP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BPP죠? 여기가 BPP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have P잖아. have PP. 그쵸? have PP 뭐라고 그래? 현재 완료. 완료 시제잖아요.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죠? 현재 완료 수동태. 그죠? 쓰여진 거죠. 쓰여진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쓰여진 모든 것들을 난 읽었다. 그쵸? 이 문장 전체 문장 몇 형식 문장일까요? 전체 문장 몇 형식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문장 5형식 보면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모든 문장은 5형식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어는 그 5가지 순서를 벗어나서는 말할 수 없는 언어다. 그죠? 한국어도 사실 그래요. 한국어도 그 5가지 표현을 벗어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자, 얘가 주어죠. have pp. 얘가 동사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쵸? 능동돼요. 왜? bpp가 아니니까. 그쵸? all the stuff. 얘가 명사라고 그랬죠. 그쵸? 주어 동사. 이 명사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이야?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뭐겠어요? 주어는 나왔고요. 그쵸? 보어는 필요 아니고요. 그쵸? 동격관계 성립 안 되고 전치사 앞에 없잖아요. 없고 그럼 얘 뭐밖에 안 돼? 목적어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all the stuff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근데 이게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형용사절이에요. 얘가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니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형용사란 얘기거든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겠죠. 그쵸? 근데 관계대명사는 명사 수식 기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명사 수식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단독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서 수식하지만 덩어리가 되는 애들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은 수식하는 형용사 뒤로 가죠. 이만큼이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나는 읽었대요. 그쵸? 그것에 쓰여진 모든 것들. 요 전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몇 형식 문장이다? 3형식 문장이다. 그쵸? 이해가죠? 영어에서 모든 문장은 문장 5형식에 들어가고요. 문장 5형식을 배우고 나면 모든 만나는 문장을 다 익숙해질 때까지 5형식을 정의하면서 가셔야 돼요. 한번 능동태와 수동태를 배웠으면요. 모든 만나는 동사마다 능동인지 수동인지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법이 내게 되는 거예요. have 어디 들어가죠? have 전체 한정사죠. 한정사 앞에서 위치해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그죠? 전체 한정사. 그리고 my 한정사죠. 한정사는 누구랑 놀아요? 명사랑. 명사 어디 있어? friends에 있네요. 얘가 명사죠. 문장 앞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 할까요? 주어 역할 하겠죠. have 동사네요. 그죠? 그 뒤에 jobs. 얘가 명사예요. 얘가 명사인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s 붙여놨잖아요.
s는 영어에서 s를 붙일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동사에 s. 언제 붙여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 시제가 현재일 때 붙이더라. 그쵸? 또 하나는 명사 s. 명사 s 언제 붙여요? 복수명사일 때. half of my friends. half my friends. 내 친구들의 절반이죠. 내 친구들의 절반은 have 복수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 동사가 쓰인 거예요. has 안 쓰이고 가지고 있다. 무엇을? 목적어. jobs 직업들을 and wives 이 명사죠. and children. 그죠? 얘들이 다 요 have jobs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명사들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and는 엊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등접속사예요. and, but, or 대등접속사거든요. 대등접속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병치 관계예요. 병치. 병치란 말은 같은 것을 위치시킨다. 그렇죠? 무엇이 같아? 품사가 같은 애들. 품사가 같은 것을 위치시키고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and 누구랑 병치? 누가 누구를 병치하고 있을까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이 and 누가 누구를 병치하고 있어요? jobs와 이 jobs와 그쵸? 이 jobs와 wives를 병치하고 있는 거죠. 그쵸? wives를 병치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 이 명사가 옆에서 앞에서 have의 목적어 역할을 했죠.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대등 접속사 뒤에 반복된 주어와 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좀 길어졌지만 얘도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몇 형식 문장이다? 3형식 문장이다. 그쵸? Four times this amount. Four times는 배수죠. 배수. 4배란 얘기예요. Almost half, such a many, 배수에서 분수. this는 한정사죠. 한정사. 그쵸? 지시형 명사. 이 총량의 4배란 얘기죠. 그쵸? 다음 볼게요. What a lovely day. 이건 what a lovely day. What도 almost half, such a many, 배수에서 분수. 얘가 뭐야? 전치 한정사죠. 전치 한정사. 그죠? 어는 환사네요. 러브리는 러브라는 자 보세요. 러브라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뭘로 강등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뭘로 돼요? 부사가 되죠. 그쵸? 얘는 명사 ly에 붙여서 얘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형용사. lovely day. 그쵸? what이 근데 왜 앞으로 왔을까요? 전치 한정사니까 얘는. 관사 뒤에 못 들어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죠? 이걸 우리가 감탄문의 what 관형명, 그죠? how 현관명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보면서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전체 한정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계열 부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소계열 부사. 소계열 부사. so as to how, however가 들어가요. 얘네는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영어에서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바로 그 앞에서 딱 붙어서 해야 돼요. 딱 붙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 is so a lovely day. It is a lovely day. 이렇게 하면 되죠. 소가 만약에 빠졌다면, 소가 만약에 없다면 It is a lovely day.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되죠? 근데 강조하고 싶은 so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so를 붙이는데 so가 원래 요 사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It is a so lovely day. very라면 그냥 저기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so를 꼭 쓰고 싶으면 s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는 부사거든요.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땐 같이 붙어서 해야 돼. 비수식어와 꼭 붙였습니다. 그쵸? 근데 얘들은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관사와 명사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지가 수식하는 소가 지금 러브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쵸? 러브리라는 형용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데 소계열 부사들은 이 수식하는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it is so lovely a day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so 계열 부사에 so as to, however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도 it is a boring day. 엄청 very 같은 거 쓰면 여기다 쓰면 되는데 to가 요사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to가 요사이 못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 계열 부사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위치하지 못해요. 근데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앞에 붙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too boring. boring은 여기서 형용사인데 얘가 부사죠? 그죠? 이렇게 끌고 나오더라. 그쵸? 그래서 감탄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탄문 우리 때 what 관형명, how 현관명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렇게 외워야 또 뭐 시험에 반응하니까. 근데 저게 단순히 저렇게 외워야 될 성격이 아니라 what은 뭐라는 거예요? what은 전치 한정사. 그래서 요 한정사 앞에 위치해서 얘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how는 뭐예요? so 계열 부사. so 계열 부사. so 계열 부사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how 현관명, how lovely a day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근데 이걸 단순히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전치 한정사와 so 계열 부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못해. 이런 개념을 갖고 이해하고 저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좀 더 오래 기억도 될 테고요. 논리적이 되겠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